자바 5부터는 기존의 포문 말고 새로운 형태의 포문을 제공하고 있고, 이 포문을 for each 포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 복합 타입에 있는 모든 요소를 차례대로 방문할 때 사용하는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배열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문법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컬렉션이 오는데 배열이 올 수 있고요. 그러면 이 포르프가 돌 때마다 그 각각 그 컬렉션에 있는 요소 하나씩이 이 베리어블에 대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베리어블 갖고 우리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량이 10인 배열이 있어요. 얘를 각각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문에서는 포문을 이용해서 i는 0부터 리스트 렌스까지 용량까지 쫙 반복하면서 리스트 i라는 그 접근해가지고 각 요소를 출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for each 포문을 쓰면은 여기에 배열 이름을 주고 여기에 그 각 반복마다 그 요소를 유지할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변수도 i 변수와 마찬가지로 요 포문 내로 가시 영역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요 엘리먼트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와 얘는 동일한 결과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지만, 자바 8이 되면은 우리가 직접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달라고, 반복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를 알려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or each라고 하는 어떤 그 내부 반복,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반복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할 때 해야 될 일을 여기에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각 요소에 대해서 system out println 메소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14장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프로그래밍 한번 방법이 변천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게 그 원시 타입 배열뿐만 아니라 그 다른 객체 배열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사용할 때 요 변수 타입과 요 타입이 불일치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리스트는 더블 타입인데 인트로 갖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더블 값을 인트에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얘는 문법 오류예요. 그래서 그 호환되는 그 타입을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이 여기에 와야 됩니다. 이 타입과 호환, 이 타입을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이 와야 돼요. 여기 같이 인트면 뭐 더블이 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가 강아지면 펫이 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 그런 것입니다. 객체 배열도 가능하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포문이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면 요 문장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엘리먼트를 1로 바꿔봤자 실제 배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C++에서는 for auto i n list 해서 n equal 1 이런 식으로 해서 참조로 받아가지고 배열에 있는 요소들을 수정할 수 있지만, 자바는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고 배열하고는 독립적인 변수예요. 그래서 이 변수의 수정은 배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객체 배열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객체의 주소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배열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배열이. 이게 A 리스트라는 배열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요 A가 똑같은 요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그러면 요 A라는 그 for 변수를 이용해서 set하면 요 객체들의 값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없지만 객체 배열의 경우에는 얘를 이용해서 수정자, 그 객체를 수정하게 되면은 실제 배열도 수정된 걸로 그 효과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타입 배열을 for each로 반복하는 것과 객체 배열을 for each로 반복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참조 타입을 값 전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인 거죠. 원시 타입을 값 전달하는 것과 참조 타입 하는 거는 서로 좀 다르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for each 포문은 배열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자료 구조 타입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을 때 이 자료 구조에 있는 데이터를 각각 차례차례 접근할 때는 반복자라는 걸 썼는데 이제는 반복자를 쓰지 않고 for each 포문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거는 C++도 마찬가지예요. C++에서도 뭐 auto it에서 이터레이터를 받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i는 doesn't equal and이면 뭐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이제 C++에서도 안 하고 for each 포문을 쓰죠. C++도. 자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자료 구조에서도 반복을 해야 될 때, 각 요소들을 차례차례 접근해야 될 때, 이제, 차례차례 접근해야 될 때, for each 포문을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이 for each 포문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5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썼던 전통 포문, for int I equal 0, 요 개념을 이용해서 제어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복합 타입에 유지된 모든 요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이 for each 포문은 항상 용량만큼 반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용량만큼 반복할 것이 아니면 이제 이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처음부터 방문하는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거꾸로 방문한다든지 뭐 2자리씩 건너뛰어서 방문한다든지 그거는 for each 포문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for each 포문은 항상 처음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방문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색인 변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전통 포문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여기에 뭐 int i는 0 해놓고 플러스 i를 별도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이런 i가 필요하면 이런 제어 변수가 필요하면은 굳이 for each 포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원시 타입 배열에서 특정 요소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을 해야 돼. 방문하면서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면은 이 element라고 하는 그 for each 포문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는 배열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복합 타입을 병행으로 방문해야 되는 경우. 뭐 2개의 배열이 있을 때 A 배열, B 배열이 있을 때 얘를 비교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for each 포문은 하나의 배열만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2개의 배열이 동시에 바뀌어야 되면은 i는 0부터 뭐 length까지 해서 ai는 bi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복합 타입을 병행으로 방문할 때는 전통 포문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 3개 중에 새 포문을 사용하기 적합한 경우에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정수 배열의 모든 요소의 합을 구하기. 이거는 새 폼으로 할 수 있죠. 그냥 다 더하면 되니까 엘리멘트를 다 더해도 돼요. 그거는 문제 없습니다. 정수 배열에서 가장 큰 값 구하기. 얘도 필요 없습니다. 얘도 그 새 포문을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정수 배열에서 특정 값 위치 구하기. 요거는 색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니까 요거는 새 포문이 아니라 전통 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새로운 형태의 폼, for each 폼은 배열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자바의 그 라이브러리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 구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도 그 클래스에 대해서 for each 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을 배웠으니까 메인 메소드를 한 번 더 살펴보면 메인의 인자는 배열입니다. 메인의 인자는 배열이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이 인자를 사용할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사용했고 도레미라는 문자열들을 받아서 사용하고 싶으면은 요 ARGS를 활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 ARGS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하하는 안 들어와요. 요 인자들만 들어옵니다. C++에서 예전에 혹시 그 메인의 인자를 처리해봤다 그러면은 그 메인의 인자의 프로그램 이름도 들어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하하도 들어오는데 얘는 그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조금 배열을 이용한 실습을 해볼 텐데 요 실습은 두 가지를 해볼게요. 리트 코드를 이용하는 실습도 해보고 저지 사이트를 이용하는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리트 코드 1089번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duplicate zeros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배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0이 나오면은 그 0을 하나 더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00, 00. 0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만약에 새 공간을 확보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면 별로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한 다음에 (0이) 아니면 temp j에 arrI를 옮기고 else else 0이면은 if j가 length가 되면 break 하면 되겠고 이 새로 만든 temp 배열
그러니까 0을 만나면 0을 하나 더 저장했어요. 그리고 계속 옮겨오는 거죠. 그러면 0이 하나 더 중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레이로 원래 어레이로 싹 복사를 해주면 결과는 끝나는 거죠. 런을 해보면 답이 맞죠. 근데 이렇게 해결하면은 여기서 요구하는 in place는 아니에요. in place를 한다는 건 이렇게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추가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부터 채우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덮어쓰기 때문에 예를 들면 1 넣고 0 넣고 그 다음에 0을 채워야 되죠. 그 0을 여기 2에다 채워버리면 2가 지워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은 새로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아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를 늘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요 배열에 저장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열의 가상의 이 배열을 생각하면서 프로그래밍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배열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크기 용량 같은 거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여기서 영의 개수를 셉니다. 그럼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실제 세 배열의 크기는 5 더하기 2, 7이 돼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개 배열이 있어서 J를 여기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I는 여기다 놓습니다. 그러면 자, 1, 2, 0, 4, 0, 5, 9, 1, 2, 세 배열은 5예요. 그래서 J는 여길 가리키고 I는 여길 가리킵니다. J가 범위 내에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범위 내에 없다. 그러면 밑으로 하나씩 내려옵니다. I도 내려와요. 그런데 I가 0을 만나면 두 개를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I가 0을 만나면은 J를 채워야 되니까 0을 하나 더 채웁니다. 그러니까 J를 여기다 0을 채우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I는 여기 와 있어요. 그러면 I가 4고 J도 여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J가 이제 범위 내에 들어왔으니까 이 값을 I에 있는 값을 저장해 주면 돼요. 여기다가 요 새 배열에다가 기존 배열에다가 4를 저장해 줍니다. 그러면 요 값이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을 만나요. 그럼 또 여기다 0을 저장하고 얘는 여기 와 있는데 0이니까 하나 더 가는 거예요. 0을 저장하고 하나 더 갑니다. 그럼 얘는 여기 와 있겠죠. 그러면 요 값을 저장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인라인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면은 0이 실제 몇 개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J는 마이너스 1. J의 색인. 크기는 array length 플러스 count가 되는데 J의 색이는 그 세 배열의 맨 끝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for int i는 if J가 array length보다 작으면 AJ에 AI를 옮겨옵니다. 이게 0이든 아니든 옮겨와요. 그리고 만약 AI가 0이면 J를 하나 더 줄이고 if J가 array length 내에 있으면 J에 0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할 때마다 J를 감소시킵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잘 나올 거예요. 뭐가 왜 A가 됐죠? 예, 잘 됩니다. 그런데 이때 카운트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조금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어요. 카운트가 0이거나 또는 카운트가 array length와 같으면 모두 0이면 할 게 없죠. 그럼 return하고 그렇지 않으면 처리하면 됩니다. 서밋을 해보면 예, 통과가 됩니다. 89%. 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89%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더 빨리 한 코드를 보면 뭐죠? 여기도 카운트를 0인 거의 개수를 세고 있고 IJ를 이용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i가 0이면 j를 0을 두 번 넣고 i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아니면 쭉쭉 옮겨오는 형태로 코딩하는데 여기에 좀 더 최적화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실습을 더 해볼 텐데 이번에는 저지 사이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저지 사이트는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학교 프로그래밍 경시대회를 개최하는 사이트이고요. 또 제 수업에서 실습 시험을 볼 때도 또 과제를 수행할 때도 활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문제들을 푸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리트 코드하고는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 사이트에 아이디를 하나 만드시기 바라고요. 문제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들 중에 몇 번을 해보냐면 어디 갔죠?
1077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중복 존재입니다. 그래서 문제 설명을 보면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수들이 주어져요. 그러면 이제 테스트 케이스가 두 개이고요. 그럼 요게 테스트 케이스 하나, 요게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총 T개가 주어질 수 있고요. 그 T개를 만큼 반복을 해서 답을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이 있는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중복이 있는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저지 사이트는 입력까지 여러분들이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입력들을 읽어드려야 돼요. 읽어드려서 처리를 해서 답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주 묻는 질문을 보면 자바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메인 클래스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겠고 메인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 밑에 보면 제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제출을 누르면 요 제출할 때 코드를 넣을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자바로 할 거면 자바 언어를 선택하면 돼요. 원래는 여기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클립스나 다른 이제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 한 다음에 자신이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코드를 복사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직접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받아야 되는 게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 주어지는 게 입력받아야 될 정수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그 개수를 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 54714를 이제 저장할 배열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배열을 만들고 배열을 받읍시다. 그래서 nums i에 인점 그러면 배열을 nums에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 배열에 중복된 수가 있는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출력해 줘야 돼요. 그래서 solv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이제 처리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반복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받고 해결하고 입력받고 해결해야 됩니다. 중복이 있는지 여부는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럼 가장 간단한 방법은 nums i와 nums j가 같으면 return
true. 다 비교했는데도 같은 게 없으면 return false 하면 돼요. 다 이렇게 작성이 됐다 싶으면은 테스트를 해봅니다. true, false가 나와야 되는데 true, false가 나오는지 봅시다. 에러 났어요. 죄송합니다. 불리언으로 void가 아니죠. 다시. 예. 제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나왔다고 해서 제출했을 때 통과될지는 몰라요. 이 알고리즘이 너무 느린 알고리즘에서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없이 모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 이 알고리즘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하죠. 그래서 시간 복잡도로 얘기하면은 n제곱 비용이 들어요. 그런데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arrays에 있는 sort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하게 되면은 중복된 요소가 옆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 i와 i 플러스 1이 같으면 return true 아니면 return false 하면 돼요. 그러면 아까는 n제곱 비용이 들었는데 지금은 정렬하는 비용 그 다음에 n번 반복하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실제 다시 해볼게요. 배열을 처리할 땐 좀 이따 슬라이드에 설명드렸지만 arrays에 있는 함수들을 static 함수들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true, false 올바르게 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답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출을 해보면 뭐 큰 차이는 안 나죠. 그래도 더 빠른 방법이 맞습니다. 이걸로 저지에 대한 사용법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 14주, 13주에 실습 시험을 이 저지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지 사이트 사용법을 잘 익히실 필요가 있고 자바를 이용해서 쉬운 문제들,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저지 사이트를 사용할 때에는 입력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서 배열 같은데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자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문자 배열과 문자 열은 같은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문자 배열을 스트링 타입이 유지할 수가 없고 스트링 타입을 요구하는 함수에 문자 배열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 배열을 이용해서 스트링 객체를 생성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보통 스트링은 이처럼
new를 이용해서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문자열과 관련돼서는 다음 노트, 9번째 노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바에서는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를 매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변 인수라는 것은 하나도, 두 개도, 셋, 넷, 원하는 개수만큼의 인자를 나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도 안 줄 수 있고, 두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변 인자를 받는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점점점을 이용해서 정의합니다. int 점점점 리스트 하면은 얘는 가변 인자 매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변 인자 매개 변수는 0을 받을 수 있고, 한 개만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max라는 함수는 여기 나열된 것 중에 가장 큰 값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max의 경우에는 문법은 아닌데, 문법 오류는 아닌데 아무것도 전달을 안 해도 이 max가 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적으로 보면 왜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 정의를 지금 배열을 설명드릴 때 설명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 이 데이터를 내부적으로는 배열로 바꿔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리스트는 배열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데 얘를 시스템 내부적으로 배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렌스를 이용해서 인자가 몇 개 왔는지 볼 수 있고, 내부적으로 프로그램할 때는 배열처럼 프로그램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렌스 0인 거를 예외 처리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수 하나를 빼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무조건 하나 이상은 와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1로 올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배열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요 애는 전달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변 인자를 쓰게 되면 여기에는 또 뭘 전달할 수 있냐면은 정수 배열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가변 인수를 받는 메소드를 자바에서는 매우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운 배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요약은 자바와 C++와 비교를 하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바에서는 배열은 객체입니다. C++에서는 객체가 아닌데 C++11부터는 std arra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배열을 자바와 마찬가지로 객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바는 배열을 인자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객체를 인자로 전달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C++에서는 배열은 보통 주소 전달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물론 참조 전달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인자로 받는 함수에서는 해당 변수를 배열로 인식하고요. 렌스라는 그 내부 멤버 변수를 이용해서 배열의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주소 전달을 썼을 경우에는 배열을 받는 함수에서는 배열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크기나 용량을 함께 전달해야 돼요. 만약 참조 전달하게 되면은 똑같은 크기의 배열만 전달할 수 있는 단점이 생깁니다. 배열의 이름은 수정 가능한 L-value예요. A = B 이런 식으로 배열 변수가 특정 배열을 가리키다가 다른 배열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C++에서 정적 배열은 포인터 상수입니다.
포인터 상수. 제가 상수 포인터로 하나. 이 이름은 자꾸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그 포인터 값을 바꿀 수 없는 포인터입니다. 제가 이거를 C++ 안에 어떤 이름을 했냐면 상수 포인터라고 한 것 같아요. 예, 상수 포인터. 포인터 상수라는 말은 안 쓰고 상수 포인터. 그 다음에 다채한 배열 공간은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이게 캐싱 같은 데서는 단점으로 될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각 열의 크기가 다른 이체한 배열을 생성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많이 활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C++는 다채한 배열도 임의 조건을 지원하기 위해 연속적인 공간으로 할당합니다. 연속적인 공간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 조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바는 초기값 목록을 사용하여 배열을 생성할 때 용량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C++는 초기값 목록을 제시할 때 용량을 지정할 수 있고 용량보다 적은 개수의 초기값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자바는 모든 배열은 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C++는 자동 배열, 동적 배열, 정적 배열, 동적 배열 모두가 가능하고요. 자바는 가급적 용량과 크기가 일치되도록 프로그래밍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자로 배열을 전달할 때 굳이 그 크기를 별도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은 절대 전달할 필요는 없어요. 렌스라는 멤버 변수로 언제든지 알 수 있습니다. 배열을 생성할 때 변수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적 배열은 그것이 안 됩니다. 선언할 때 상수를 이용해서만 그 용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값으로 배열을 전달할 수가 있고요. 정적 배열은 C++에서는 절대 반환할 수 없습니다. 자바에서 배열을 처리할 때 arrays에 있는 여러 가지 static 메소드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 있고 요 두 개는 원시 타입 배열을 처리할 때 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객체 배열을 처리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객체 배열의 경우에는 뒤에다가 그 정렬할 때 사용할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들을 정렬할 때 기준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이 sort는 다 오름차순으로 작은 것부터 큰 걸로 소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내림차순 하고 싶다. 그러면 sort하고 거꾸로 쓰시면 돼요. 물론 또 방법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오름차순만 제공되니까 내림차순이 필요하면은 정렬하고 거꾸로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그 이진 검색하는 게 있고요. 이진 검색은 항상 정렬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배열을 전체 특정한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 두 개의 배열을 비교할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운 배열의 용량을 줄이고 늘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copy of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배열을 이런 식으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언어에서는 배열 대신에 보통 프로그램 할 때 배열을 안 쓰고 리스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를 많이 씁니다. C++ 같은 경우에는 배열 쓸 때 배열을 잘 안 쓰고 벡터를 더 많이 씁니다. 자바도 벡터 그 배열 대신에 array 리스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약간 벡터랑 좀 사용하기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이 array 리스트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범용 클래스예요. 그래서 사용할 타입 인자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문자 열들을
유지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바에서는 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시 타입의 그 리스트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래퍼 클래스를 대신 써주면 돼요. 인트를 쓸 수 없고 래퍼 클래스 써줘야 돼요. 그러면 정수들이 저장되는 게 아니라 정수를 객체로 바꿔서 객체들을 저장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는 범용 13장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쓸 수 있는데, 리스트를 쓸 수 있는데, 단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C++에서 std 벡터를 쓸 때는 선언할 때만 잘 선언해 놓고 나중에는 얘가 배열인지 벡터인지 신경 쓰지 않고 배열 색인을 갖고 프로그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레이 리스트는 그게 안 돼요. 색인을 갖고 쓸 수 없고 항상 add, get 이런 메시지, set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니까 쓸 때 이 연산자를 못 쓰니까 조금은 불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SD 벡터하고 큰 차이는 없고, 차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이제 색인 연산자를 못 쓴다는 게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고, 그 불편함 때문에 자바에서는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더 편할 텐데 안 써요. 원시 타입 같은 경우에 또 원시 타입을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 타입으로 바꿔서 내부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불편한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꿔줘야 되진 않아요. 오토박싱, 언박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add one 이런 식으로 add one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 정수가 인테저라는 객체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그런 측면에서의 불편함은 없는데, 효율성을 따지거나 색인 연산자를 쓰고 싶으면 어레이 리스트를 쓰는 게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걸로 8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